어쨌든 이거 이 상선약수 가장 좋은 건 물과 같다. 이 네 글자 사자성어 외우기 쉽죠, 뭐. 그다음에 현지우야는 이건 뭐 철학적이라기보다는 그냥 탄성이잖아요. 아, 도는 현묘하구나.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도법자연, 이 노자, 장자, 도가를 결정짓는 네 글자입니다. 이 자연 개념이 나오고 도라는 거는 저절로 그러한 거를 본받는다. 만약에 어떤 창조주가 있었다면은 그 창조주를 본받는다 이렇게 했을 텐데 노자는 그거를 상정을 안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중국인들의 사유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것도 너무너무 유명한 도와 덕이 짝 개념으로 처음 나오는 거고요. 51장에 나온다고 합니다. 도생지 덕축지. 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통은 이트라는 그것을 뭐 한다인데 이 경우에는 뭐 불특정 목적어처럼 보이니까 굳이 해석하는데 고민을 안 하셔도 되고요. 생은 낳을 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는 낳고 도는 만물을 낳는다겠죠. 그래서 지는 그냥 뭐 만물 정도 되겠죠. 덕은 축은 뭐 쌓는다, 뭐 기른다는 번역도 가능하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도는 낳고 덕은 쌓고 기른다, 뭐 이 정도로 보통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는 노자에게서 도는 어떤 생성의 도, 만물을 생성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천지가 운행을 할 뿐인데 거기서 만물이 막 솟아나오잖아요. 그런 이미지 같아요. 그리고 또 그걸 길러주고, 그래서 도덕. 그래서 노자는 어쨌든 이런 도덕으로 우리가 모델을 삼아야 된다. 통치를 하든 삶의 원리든 그렇게 말한 거로. 그래서 자연 개념이고요. 도생지 덕축지 대단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오죽 답답하면 답답한 도라. 도는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저도 답답한. 도상무명. 상은 부사로 쓰여서 항상. 또 형용사로 쓸 수도 있죠. 우리 수학 시간에 변수, 상수 배우셨잖아요. 그때 상은 고정된 수잖아요. 또는 상록수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항상 푸른 나무잖아요. 상록수. 항상 또는 고정된 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도는 늘 무명,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이름이 없는 걸 저희가 어떻게 설명하는 그리고 도은 무명도 도는 숨어 있어서 이름이 없대요. 노자가 말한 도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제시를 안 해주니까 저희도 답답하고 근데 알고 싶어 하시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제 막 복잡하게 들어가면 무슨 인간이 쓰는 언어의 문제, 뭐 개념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어렵게 이제 해석하면은 어떤 분들은 저 이름이라는 건 그러니까 어떤 언어 전체일 수도 있고 개념일 수도 있는데 개념의 기능이 뭐냐? 개념이라는 거는 뭔가를 확정해야 되잖아요. 확정. 그렇죠? 조성환이라고 그러니까 확정. 한정하고 확정하고 제한하고 고정시키는 게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개념. 근데 도는 그렇게 개념화될 수 없다. 그래서 이름이 없다. 이렇게도 보통 설명을 하시죠. 그렇죠? 그렇게 개념화될 수 있는 게 아니야. 개념화된다는 건 고정시키는 건데 이 세상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언어에 담겠다는 거야. 여기서 이제 근데 우리 서양 철학에서 배울 때는 보통 모든 걸 이제 언어로 표현하고 명제화하고 그것과 참 거짓을 따지고 개념을 정의하고 원이라는 건 평면 위에 일정한 점에서 한 점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다. 그 원을 디파인하고 그런 훈련을 받는데 노자는 이 최고의 진리라는 건 그렇게 개념화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뜬구름질.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고요. 서양인들이 볼 때 저게 뭔 철학이야. 철학은 개념으로 하는 게 철학인데, 그렇죠? 정의를 우리가 저스티스를 정의하고, 뭐 자유를 정의 내리고, 그렇게 체계를 만들어가고, 근데 노자는 그런 식으로 체계화한 게 궁극적 진리일 수가 있을까라고 물음을 던지는 겁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도예요. 위험한 뭐 연인 이런 거 위험한 도예요. 여기서부터 대도패유인의 네 글자도 많은데 6글자도 많아요. 시적으로. 대도는 자 우리 동시대에 노자가 볼 때 또는 우리 앞시대에 공자도 도를 말하고
뭐 또 누가 있을까요? 뭐 맹자, 순자 다 도를 말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거는 작은 도고 그걸로는 안 되겠어. 나는 큰 도를 말해. 이게 진짜 도야. 그래서 대도란 말을 씁니다. 또는 천도, 하늘의 도라는 말도 쓰고요. 또는 현묘한 도라고 해서 현도라는 말도 쓰죠. 참고로 아까 유교 경전 대학에는 밝은 도, 명도 이런 거 좋아해요. 명덕. 그러니까 유학은 밝은 거 좋아합니다. 시비를 분명하게 가려야 되고요. 구분을 해야 돼요. 유학은. 양반과 쌍놈 구분 안 하면 유학이 성립을 안 합니다. 근데 이 노장은 그 구분 자체를 싫어하는 미치겠어요. 그래서 현묘하구나, 막 어슴푸레하구나 이런 메타포를 좋아해요. 여기서도 어쨌든 대도가 패는 폐지되니까 인의라는 게 생기더라 이런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진짜 뭐랄까 태초의 도, 아주 오리지널한 도, 위대한 도가 이 세상에 없어지니까 인의라는 개념, 덕목이 생기더라. 인의는 아시죠? 어질고 올바르고 이런 거. 유학에서 말하는 최고의 규범입니다. 따라서 뭘 타겟으로 하겠어요? 노자는 적어도 이 구절 보면 유학을 타겟으로 하는 겁니다. 야, 니들이 말하는 인의는 내가 생각하는 대도가 없어진 하여간 뭐 차선책일 뿐이야. 그걸 최고라고 하지 마. 내가 볼 때는 좀 수준이 떨어지고. 유학자들은 이거 보면 기분이 아주 나쁘실 거예요. 조선시대 받아들이기 어려웠겠죠. 그렇죠? 이건 이제 저보다 인생 경험이 많으실 테니까 각자 저도 막 어렸을 때 막 영어해라 수학해라 너무 지겨워가지고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규범화된다는 거는 인의 이런 거 옛날로 말하면 효 같은 거 연료, 충신 연료 있잖아요. 조선시대로. 그게 나라에서 그걸 규범화 제도해 버리면은 그걸 안 하면 범죄가 될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노자가 볼 때는 자연스러운 덕목이 아닌 거고 자연 상태에서는 자기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와서 하는데 그거를 규범화, 의무화하는 순간 거기서 사람들이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는 나뉘어지고, 그렇죠? 일단 서열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분들은 이제 표창을 받을 거고 못하면은 이렇게 들뜨러진 인간이 될 거고. 어쨌든 유명한 표현입니다. 전 10대 후반에 이런 거 읽고 충격을 받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공부를 더 안 했던 것 같아요. 대도가 없어지니까 저 영어 수학이 생기는구나. 이건 정말 위험함. 이 노자는 금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거는 제가 볼 때 양반입니다. 이게 충격적이죠. 네, 충격적입니다. 이 구절만 잘 이해를 해도 절성기지 네 글자입니다. 민리백배 절인기의 민부자요. 운이 딱딱 맞잖아요. 자, 영어처럼 동사를 먼저 절은 끊다. 예? 나 너랑 절교할래. 그럼 교제를 끊을래. 그럼 절성은 성을 끊으라는 거예요. 이때 성은 성인 성자잖아요. 성인, 성스러움, 어떤 성자 이런 걸 끊고 기는 이 유기, 폐기, 버리다. 이 지혜를 버려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 성인이야 또는 이게 지혜야. 너 주식을 잘 알아야 돼. 그런 걸 끊고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효과가 자연스럽게 민리백배. 민은 백성민이니까 노자는 분명히 정치 철학을 지금 하는 겁니다. 통치자가 이렇게 하니까 민이 저렇게 되더라. 어떻게 되는데 리는 이로움이 100배가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백성들의 이로움이 막 소득이 100배가 늘어나 버리는 이해가 되세요? 성인을 끊고 지혜를 버리면 백성들의 이익이 100배가 된다. 두 번째도 똑같습니다. 성 대신에 인을 쓰고 지 대신에 의를 썼으니까 이것도 구문은 똑같은데 분명하게 유학을 타겟으로 하고 있죠. 인을 끊고 의를 버리면 백성들이 저 복은요 회복 탄력성할 때 복입니다. 근데 그건 동사로 읽을 때예요. 회복하다, 리턴. 근데 부사로 읽으면은 부라고 읽죠. 다시 백성들이 다시 자애롭고 효성스러워진다. 저 다시라는 말이 우리 다시 동학도 다시개벽이라고 했는데 처음 상태로 돌아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상태는 저랬는데 니들이 성지인이라는 걸 발명하고 나니까 저게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그거 제거하면 다시 돌아 이런 얘기니까 이것만 보면 노자는 효니 자니 이걸 부정한 사람은 아닌데
당신들이 하는 그 도 처방으로는 저게 회복될 수가 없다는 걸 말하고 싶었나 봅니다. 그죠? 근데 이걸 진짜 정치에서 뭐 실험을 하신다고 생각해 봐요. 절대 웬만한 용기 아니면 자녀 교육에 이걸 실험할 수 있겠어요? 막 성적이 지금 시시각각. 그래서 저는 노자 입장에서 보면은 저 인인이 의인이 이런 게 하나의 의무화된 규범화돼 버리면은 그건 박제화되고, 그렇죠? 우리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우리의 자연성과는 어긋난다. 타율적으로 강제된 규범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노자의 생각이었나 봅니다. 조선시대는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 세종대왕도 이런 거 못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저는 위험한 도라고 이름을 좀, 그러니까 멀리 하셔야 되고, 자녀분들한테 이거 권하시면 안 돼요. 이거 보고 어설프게 노자를 이해했다가 반항할 수도 있어요. 위험합니다. 어떤 서양 학자는요, 아이러닉한 도다, 반어적인 도다, 역설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더 좋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손자병법에서 동쪽을 공격하고 싶으면 서쪽을 치라,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딱 그겁니다. 네가 그걸 갖고 싶어? 그럼 먼저 주어. 이게 노자가 말한 도입니다. 역설적이다. 그죠? 너 백성들을 효성스럽게 하고 싶어? 그럼 효성이란 덕목을 빼버려. 그럼 효성스러워질 거야. 효도할 거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것도 너무 유명한 구절인데요. 반자도지동. 저 반은 그러니까 되돌아오는 거, 회복 탄력성, 리턴. 그러니까 반대로 돌아오는 거죠. 그렇죠? 막 극자에서 극으로, 그렇죠? 쭉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 그런 겁니다. 반. 동사거든요. 동사. 반대 방향으로 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반동이죠, 다. 자가요. 우리 자는 옥편에서는 놈자라고, 백발백중 놈자라고 배우거든요. 근데 고전에서는 놈자라고 쓰는 거는 1%나 될까? 거의 것입니다. 것. 그 것도 어떤 것이냐면은 뭔가 개념을 정의할 때 A자 하면 A라는 것은, 그렇죠? 제가 우리 애한테 인생이란 건 말이야. 그러면 인생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수학이란 거 수학자거든요. 그렇죠? 민주주의 자, 민주주의란 건 이런 거예요. 그 자입니다. 반자는 되돌아오는 것, 그렇죠? 반대 방향으로 되돌아오는 것이 도의 운동이다. 동. 이 지자는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는 관형격이에요. 뭐뭐의. A, G, B 하면 A의 B가 됩니다. 그러니까 도지동하면 도의 움직임이 되겠죠. 도라는 거는 항상 극단으로 가면 다시 되돌아오기 마련이요. 이게 노자가 본 도의 모습입니다. 겨울까지 가잖아? 다시 봄이 오지. 그런 겁니다. 역설적일 수도 있죠. 그렇죠? 이게 이제 진짜 역설적인데, 이 장자가 내년인가 다음에 여기서 장자를 하신다고 하는데, 장자가 극치죠. 노자를 이어서 더 발전시켰다고 할까요? 어쨌든 좀 다른 식으로 전개한 분인데, 부도지도. 노자에는 부정어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부정어도 대개 한 3가지 있어요. 부자도 있고요. 없을 무자. 아까 무명 이름이 없다. 그 다음에 비가 있습니다. 비, 아닐 비. 비는 명사나 문장을 부정해요. 그러니까 비리, 뭐 오공 비리라고 할 때 비리는 네가 아니다거든요. 비인하면 사람이 아니다죠. 또는 문장 전체를 부정합니다. 근데 불은 동사나 형용사를 부정해요. 다르죠. 무는 그냥 있다 없다고, 돈이 없다 하면 유전 무죄 있었잖아요. 그거고, 부는 동사나 형용사를 부정해서 부도를 지금 해석하려니까 말이 길어지는데, 이때 도는 지금까지 우리가 길이라는 명사로만 알아왔는데, 여기는 품사가 동사 아니면 형용사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부 다음에 왔으니까. 그래서 도를 동사로 볼 때는 옥편 찾아보시면은 뭐 책받침 밑에 뭐가 있으면 이제 인도하다, 리드하다는 뜻도 있고요. 가끔 가다가 뭐 말하다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일 쉬운 거는 답다를 붙이면 돼요. 답다. 그래서 도를 수로적으로 보면은 도답다. 부도는 도답지 않다. 우리말에도 같지 않다 이러면 같지 않다. 뭐 같지도 않은 놈이 행생도 하는데 도답지 않다는 거예요. 도 같지 않다, 도답지 않다, 도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걸 한자로 말하면 부도고요.
지는 뭐뭐의 관형격이니까 부도지도는 도답지 않은 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어적 도라고 이제 학자들이, 노자나 장자가 말한 도를 들어보시면요, 도 같지가 않아요. 오히려 반대되는 비도예요, 비도. 아까도 말했잖아요, 뭐 성의를 끊고 뭐 이런 말.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말해요. 우리 도는 도 같이 안 보이는 도야. 근데 그게 진짜 도인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동의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무소부재. 이런 말은 지금도 쓰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다. 무소부재. 이거는 좀 한문인데요. 자, 부정어가 두 개가 연달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처럼 떨어져 나올 때도 있고 붙어 나올 때도 있고. 그럼 무불은 이중부정이니까 강한 긍정이니까 붙어서 나올 때 해석을 안 하시면 되는데, 떨어져 나올 때는 복잡해져요. 뒤에서부터 해석하세요. 있을제잖아요. 있지 않은 바소잖아요. 곳이 없다. 이렇게. 어디에나 있다. 강한 긍정인데 있지 않은 곳이 없다. 도는. 내가 말한 도는. 오줌 똥에도 있다. 장자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편지한다. 보통. 그렇죠? 도 같지 않은 도인데 없는 데가 없어. 이런 뜻이겠죠. 그래야 진짜 도야. 그렇죠? 어디에만 있어. 그거는 도처럼은 보일지 몰라도 내가 생각하는 그 진정한 도가 될 수 없어. 자연의 도는 그렇지가 않아. 그렇죠? 네, 그다음 이것도 뭐 유명한 말인데요. 도행지성. 행은 길을 걷다잖아요. 지는 그냥 목적어로 붙으면, 도는 단일행, 걸을행, 뭐 운행. 도는 길은 걸어서, 말리을 이자는 뭐뭐 해서 또는 뭐뭐 하지만, 순접 아니면 역접, 말 그대로 말을 잇는 겁니다. 하기 시습지, 그 이잖아요. 근데 뒤에 부정어가 나오면은 되게 역접이겠죠. 내가 찾아갔는데 안 만나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부정어가 없으니까 그냥 순접으로 뭐뭐 해서, 도라는 거는 다녀서 완성된다. 이런 뜻이겠죠. 상식적인 말이죠. 도라는 거는 이렇게 사람들이 막 산길을 운행하다, 보행하다 보면은 길이 생기잖아요. 그런 상식적인 말입니다. 그 다음 말이 어렵죠. 저한테는. 장자는 도하고 물을 대비시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하늘, 땅 대비시키듯이. 물이라는 거는 구체적인 사물, 뭐 thing 이런 거니까 대단히 제한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구체화되죠. 물은, 위는 우리가 일컫다, 소위, 이른바. 그렇죠? 우리가 일컬었죠. 그렇죠? 이건 컵이다. 물이라는 건 이렇게 일컬어서 그런 거야. 그럴 연자니까. 아까 자연이라고 할 때 나왔잖아요. 해석은 쉬운데 이해가 좀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걸 다 컵이라고 해. 이렇게 일컬으니까 컵이 되는 거지. 그런 의미 같아요. 어쨌든 도하고 대비를 시켜보면은 물은 대단히 구체화되고 제한된 겁니다. 만약에 대조적으로 읽으면 도는 이런 물 같은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지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뭐 현묘하다, 뭐 황홀하다, 이런 노자는 도를 표현할 때 그렇게 하죠.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일컬을 수가 없는 거야. 그건 벌써 물이 되거든. 물은 제한되잖아. 그럼 기능이 제한되잖아. 그렇죠? 제가 선생님,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밖에 더 해요. 근데 도는 그런 게 아니야. 모든 걸 다 해야 되니까. 다 관장해야 되고. 어쨌든 장자도 참 어렵습니다. 네, 이것도 역설의 극치죠. 노자에 나오는 말인데요. 이른바 노자는 왕필이 두 파트로 나눴어요. 제1부는 도 파트, 2부는 덕 파트. 그렇죠? 도경, 덕경. 전체 81장 중에 38장이 덕경의 시작입니다. 왕필이 그냥 체제를 그렇게 나눈 거예요. 위진시대에. 근데 덕경의 시작이 이런 말이에요. 아까 상선이 있었죠. 그때 상이 최상이었으니까. 최상의 덕은, 자, 이제 부덕 해석하실 수 있죠. 부도가 도답지 않다니까. 이거는 덕이 아니다. 그건 아닙니다. 덕이 아니다라고 하려면 비덕이 돼야 돼요. 부덕은 덕스럽지 않다. 덕 같아 보이지 않는다. 논어의 군군, 신신, 부부자자, 임금이 임금 닫고 그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최고의 덕은 덕 같지가 않아.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우리가 덕 이미지 있잖아요. 많이 막 베풀고 선행을 베풀고
근데 노자가 생각하는 덕은 그건 최고의 덕까지가 아닙니다. 그것과 대비되는 말이 이제 이 비슷한 말이 이겁니다. 5장에 나오는 건데 하늘과 땅, 천지는 어질지 않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하늘과 땅이 본받아야 될 도니까 도는 어질지 않다. 그래서 덕스럽지 않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좀 우리는 참 하늘과 땅은 어지러야 되는데 노자는 절대 어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질 때도 있겠죠. 만물을 생성하고. 근데 겨울이면 어때요? 다. 때로는 홍수도 납니다. 지진도 나고. 자연을 그렇게 인간적인 걸 투영시켜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럼 리더도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리더도 그 무서운 사상이죠. 그래서 백성들을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일회용 쓰레기처럼 풀강아지로 생각하는 이런 말이죠. 근데 다시 돌아가세요. 최고의 덕은 덕스럽지 않아서 시는 이 단어는 쉽잖아요. 시비를 가린다. 옳을 시.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쓰이는 게 이것이란 뜻입니다. 이것. 디스. 그래서 비슷한 말로 피차라고 할 때 차. 그렇죠? 차하고 같아요. 이것이에요. 이건 써있자잖아요. 써이. 뭐뭇으로써. 그래서 이로써, 이것으로써. 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렇죠? 이러한 이유에서 최고의 덕은 덕스럽지 않아. 그거 때문에 그 이유로서 덕이 있다. 유덕하다. 대단한 역설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덕스러워 보이지 않아. 그래야 진짜 덕이 있는 거야. 전 잘 이해가 안 되지. 자, 그러니까 잘 구분하셔야 돼요. 노자는 무덕을 말한 사람이 아닙니다. 부덕을 말했을 뿐이죠. 그죠? 노자도 덕이 있는 걸 좋다고 생각해요. 결과는 유덕인데 그러려면 과정은 부덕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노자가 덕 다 부정한 사람은 아니고요. 인의를 부정한 사람도 아닌데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인의를 얻으려고 하면 그건 절대 못 얻을걸?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방법을 바꿔야 돼. 우리 애들도 명문대 보내고 싶은데 그렇게 해석할 노자 생각에는 그렇게 해서 못 갈 걸. 방법을 바꿔야 돼. 노자식으로. 과연 될까요? 예, 역설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항상 저렇게 한다는 건 불가능하지만 어떤 때는 저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어요. 이 말도 아주 명문인데 너무 명문이라서 제가 욕심을 내서 다 가져와 버렸는데 아직 1장도 못 들어갔는데요. 예, 이것만 오늘 제가 이 10대 후반에 이 길을 잃고 방황하던 시절에 노자를 읽고 감동을 받았던 그 구절이죠. 천지도는 쉽죠. 하늘의 도. 이제 지자는 관형격이니까요. 그러니까 동사 다음에 오면은 목적어로서 it 그것이고요. 명사하고 명사를 연결하면 뭐뭐입니다. 현대 중국어의 떠겠죠. 적. 영어의 오브. 그렇죠? 그래서 하늘의 도는 이게 또 부부. 부쟁은 싸우지 않다. 불어는 말하지 않는다. 불소는 이게 뭐 부르다잖아요. 부르지 않는다. 이는 뭐뭐 하다 해서 그렇죠? 일본어로 태 뭐 이런 거잖아요. and but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부쟁이 싸우지 않는다. 그래서 선승. 자, 승은 이기다는 동사입니다. 선은 동사 앞에 오면은 부사가 되겠죠. 동사를 수식하려면. 그래서 선이 부사로 쓰이면은 잘. 명사로 쓰이면 좋은, 좋음 또는 좋은이라는 형용사도 되겠지만 동사 앞에 오면은 잘입니다. 잘하네, 그렇죠? 잘한다. 그래서 선승은 잘 이긴다. 도는 싸우지 않아도 잘 이긴답니다. 싸워야 이기는데 똑같죠. 불언 이분은 말 같은 거 싫어하는 것 같아요. 말을 하지 않아도 잘 응한다. 그렇죠? 저도 맨날 집에서 혼나는 게 이렇게 대답을 잘 안 해요. 귀찮아서. 사람 무시한다고 혼나는데 도는 말을 안 해도 잘 응대를 한대요. 불소는 이거 소는 부르다잖아요. 야, 좀 이리 좀 와봐. 그러니까 안 불러도 대단히 자 나왔죠. 저절로 온다. 오라고 안 불렀는데 지가 알아서 오나 봐요. 도는. 이게 노자가 생각하는 도의 메타포입니다. 그러니까 저 잘에는 자연의 특수한 말, 그러니까 하나의 케이스겠죠.
자연은 다 포괄적입니다. 저절로 그렇다는 거니까 저절로 오고 저절로 가고 저절로 낳고 저절로 길러주고. 그렇죠? 얘는 저도 어려웠어요. 선은 느슨하다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는 형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 태연하다, 뭐뭐하다, 그렇죠? 필연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느슨한데도 잘 도모하다죠. 도모하다. 엉성해 보이는데 하여간 기가 막히게 일을 착착착착 진행하나 보죠. 이게 도의 이미지입니다. 결국 노자가 말한 건 리더가 이렇게 하면은 이런 덕 효과가 온다는 거. 리더가 좀 어수룩해 보여야 되나? 말도 좀 없어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대단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망은 그물망자, 삼강오륜. 그래서 하늘의 그물은 이건 이제 수식어예요. 그러니까 성기다는 뜻이랍니다. 이 그물코가 촘촘할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잖아요. 이 그물코가 크면은 송사리들은 다 빠져나가겠죠. 큰 고기만 잡겠죠. 하늘의 그물은 성기고 성긴데도 이거는 이제 소도 이렇게 우리가 주석을 달다 그런 거잖아요. 그 물댈다. 성기지만 잃는 게 없다. 잃지 않는다. 그렇죠? 하늘의 도는 엉성하다는 거예요. 듬성듬성한데 그래서 성기이지만 뭐뭐하지만 부정어가 왔기 때문에 뭐뭐하지만 상실하는 게 없다. 잃는 게 없다. 로스트가 없다는 거죠. 이것도 역설이죠. 우리가 정말 많은 고기를 잡고 싶으면 막 그물코를 막 아주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할 텐데 노자는 오히려 듬성듬성하게 하니까 다 잡히더라는 그런 말을 좋아하는 분입니다. 그렇죠? 지금 생태적으로 해석한다면 그렇게 해야 이제 순환 시스템이 될 테니까. 그러니까 송사리들 다 잡으면 이제 나중에는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거 배울 때 왕들의 그 관인가요? 신라 시대 이렇게 내리잖아요. 이런 거. 그런 것도 너무 리더는 자세한 거 보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세세한 거 보면 안 된대요. 이렇게 섬겨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다. 뭐 이렇게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진시황 같이 그런 촘촘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다스리려고 했던 거에 대해서 노자는 탐탁치 않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윤리적인 덕목이 됐건 법망이 됐건. 드디어 한 10분을 남기고 드디어 노자 1장에 오늘의 목표. 노자 1장 몇 글자 안 되거든요. 도덕경 첫 구절을 펼치면은 되게 좌절을 하게 만드는 그 유명한 도가도 비상도라는 6글자가 노자의 첫 구절입니다. 제1장의 첫 문장입니다. 도가도 비상도. 어려운 글자는 하나도 없어요. 도는 3번이나 6글자 중에 3번이나. 가는 가하다. 허가나 뭐 있잖아요. 가이, 거의, 너 해도 돼 이런 거. 할 수 있어 이런 거고요. 비는 아까 말씀드린 명사를 부정하는 뭐뭐가 아니다. 상은 항상 상자, 늘 그렇다. 상록수. 그렇죠? 그래서 제일 쉬운 건 이제 비상도거든요. 비상도 번역하면은 상도가 아니다 이렇게 돼요. 그렇죠? 만약에 현대 중국어 하시는 분은 비상이 한 단어거든요. 대단히 이런 건데 그건 아니고 고전 중국어니까 상도가 아니다. 그래서 상은 늘 상록수처럼 늘 그런 도. 요즘식으로 말하면 지속 가능한 도. 늘 그렇게. 또는 정상적인 도. 어떤 게 정상인데 지속 가능한 게 정상이지. 저희는 지금 우리는 뉴 노멀의 시대를 살고 있다. 비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상도가 뉴 노멀 같은 거죠. 이게 노멀이 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상도가 아니다. 그래서 이 앞에 오는 거는 이거는 상도가 아니다 이런 거 있죠. 이거는 늘 그런 도가 아니다. 언젠가 멈출 걸. 이 앞이 문제입니다. 도가도가 문제죠. 도가도. 그렇죠. 도가도. 그렇죠. 그래서 6글자 안에 도가 3번이나 나왔어요. 골치 아픈 거예요. 힌트는 가라는 거는 문법적으로는 조동사잖아요. can, may. 영어식으로 말하면.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본동사가 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 도는 동사일 것이다. 동사는 리드하다, 인도하다,
간혹가다 말하다. 그래서 학자들은 여기서 도를 말하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도가 도하면 도가 말할 수 있다예요. 비상도는 상도가 아니다. 늘 그런 도가 아니다. 따라서 이제 문제는 이놈을 연결해야 돼요. 고전 한문의 어려움은 접속사가 없어요. 불친절합니다. 그래서 이 해석자가, 독자가 문맥을 보고 여러분들이 메꾸셔야 돼요. 그게 어렵습니다. 도는 말할 수 있다. 늘 그러한 도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답은 뻔해요. 번역서 보면 거의 다 똑같은 번역인데 저희는 이제 이런 거 이렇게 방법론을 찾아가는 단계니까 저는 이런 구문이 생각났어요. 중용이라고 아까도 소개해드린 대학 중용, 유교 아주 최고 고전 중에 하나잖아요. 중용 제1장에 제가 인상 깊었던 구절이 가리비도야 있어요. 가리비도야. 지금 노자 1장은 도, 가도, 비상도거든요. 도만 뺀 건데 구문이 똑같아요. 쓰여진 시기도 비슷할 겁니다. 전국시대 말기 아마. 근데 중용 1장은 어떤 맥락이냐면은 도라는 건 늘 지켜야 되는데 나 혼자 있다고 해서 어기면 안 돼. 도는 떠날 수가 없어요. 떠나면 안 돼. 불가리야. 리는 이별하다 그러니까 떠나다. 떠날 수 있으면 도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보는 앞에서는 잘하는데 혼자 있을 때 막 개판을 치게 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명한 신독 사상이잖아요. 혼자 있을 때도 삼가라. 그죠? 그러니까 혼자 있다고 해서 내가 도에서 떠날 수 있어? 그건 도가 아니지. 이 중국 유학자들의 무서운 점. 누가 보지 않아도 도를 지켜야 된다. 하나님 없어도 도는 지키는 게 이게 정상적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떻게 연결했습니까? 조건절로 연결했습니다. 뭐뭐 하면 뭐뭐가 아니다. 그럼 이것도 말할 수 있으면 도라고 말할 수 있으면 상도가 아니다. 이렇게 번역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노자는 여기다 도라고 말할 수 있으면 그건 늘 그러한 도는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주어가. 여기도 뭐 주어가 도가 떠날 수 있으면 그건 도가 아니지. 이렇게 되죠. 아니면 여기를 그냥 상을 넣으시고 쟤를 빼도 돼요. 뭐 의미는 똑같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용에서는 도라는 건 늘 지켜야 되는 그런 규범성을 강조했고 노자는 이분은 언어에 대해서 말로 네가 이게 도라고 네가 말을 해? 그게 진짜 도일까? 그렇죠? 제가 어떤 뭐 종교를 창시했다. 아주 쉬운 예로 이거야말로 진짜 도입니다라고 이제 말을 하겠죠. 노자가 볼 때는 그게 상도는 아닐 것 같은데 가도일 수는 있어도 뭐 그런 해석도 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노자 입장에서는 뭐든지 이게 진리라고 언명하는 그런 거는 가능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지속 가능한 도일이라고는 나는 거긴 찬성할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이런 식도 가능해요. 도라고 말할 수는 있지. 하지만 그건 상도는 아닐걸? 이렇게 꼭 조건절로 안 하고 도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상도는 아니다. 이런 번역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보통 통상적인 번역은 도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건 상도가 아니다인데 의미상으로는 도라고 좀 말 좀 하면 안 돼? 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건 상도는 아니라는 자각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렇죠? 왜 도를 도라고 말하면 상도가 아닌가? 그 다음 이어지는 문장은 도라는 글자를 이름 명자로 바꿨을 뿐이에요. 그럼 이름을 얘는 동사로 해석해야 되겠죠. 이름 지을 수 있으면, 명명할 수 있으면 늘 그러한 이름은 아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여기서 힌트는 노자는 도를 언어, 개념, 이름과의 관계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 같다. 힌트.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도가도 비상도를 언어의 문제하고 결부시켜서 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럼 왜 도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건지, 말할 수 있으면 도가 아니라는 건지, 그걸 철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대개는 아까도 제가 도는 이름이 없다, 무명이라고 했듯이 이름이라는 거는, 언어라는 거는 변화하는 거를 고정시키고 제한시키고 또 확정하고, 근데 도는 계속 변화하고 그렇게 확정할 수 없고, 또는 확정하다 보면 이게 자꾸 미끄러지고 저쪽으로 가고, 그렇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는 이런 해석도 가능하고,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언어 문제로 하면은 돈은 개념화할 수 없다는 건데, 주장, 흔히 그 이빨이 세다고 자기 주장이 세서 야, 이게 내가 말하는 게 진리라니까. 이러면 언어를 떠나서 피곤해, 이 조직 생활할 때. 그런 주장. 예. 어떤 사람이 히틀러가 됐건 내가 말하는 게 많이 도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면 그건 상도일 수는 없다는 게, 전체주의로 갈 수도 있고 폭력적으로 갈 수도 있고, 그게 노자의 생각일 수도 있겠죠. 해석은 자유입니다. 저는 정확한 이 구문 번역 제공해드리고 그다음에 앞뒤 문맥을 소개해드리고, 나머지는 선생님들이 해석을 하시거나 기존의 번역서나 해설서를 참고하시면 되거든요. 아, 이분은 이런 쪽으로 해석을 주로 하셨구나. 아, 저분은 여기다 포커스를 뒀구나. 근데 그렇게 판단하시려면 정확한 구문은 장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를 아버지 가방에 들어간다고 번역을 하고 독창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구문은 2000년 동안 똑같았어요. 그렇죠? 아까 그 중용에서도 썼듯이 조동사가 나오고 비가 오면은 뭐뭐 할 수 있다면 그건 그거 아니야,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도라고 말할 수 있다면 늘 그러한 도는 아니다. 이름 지을 수 있다면 늘 그러한 이름은 아니다. 보통 이렇게 해서 노자 1장의 첫 구절 12글자입니다. 되게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집합론 수학 시간에까지는 하는데 막 삼각함수 나오고 그러면 다 포기하던데, 수포자처럼 노자는 이 1장부터 좌절을 시키는 그렇죠? 예,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래서 무명은 제가 좋아하는 그 가수 송가인의 무명 배우, 이름이 없다. 천지의 시작이다. 그렇죠? 이름이 없는 게 천지의 시작이다. 태초의 시작이다. 유명은 이름이 있는 거잖아요. 만물의 어미다. 쉽죠, 뭐. 그렇죠?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뭐 이름 있었겠어요? 우리가 인간이 이름 지은 거였죠. 그렇죠? 계속 이 명예 문제로 들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상은 부사 always, 항상. 무욕은 다 아시잖아요. 욕심이 없다. 그렇죠? 이건 써 있잖아요. 뭐뭐 함으로써. 그렇죠? 욕심이 없음으로써, 또는 욕심을 없앰으로써. 관은 관찰한다. 뭐를? 이 극이자거든요. 정관사 터처럼. 그 뭐를 관찰한다. 이렇게 되죠. 이 극이자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 묘함을 관찰한다. 그렇죠? 그렇죠? 흔히 뭐 정치인들이 마음을 다 비웠습니다. 뭐 이런. 그러면은 이 세상의 오묘함이 보인다는 거죠. 너무 목적 지향, 제가 막 성공 지향성에 강해요. 그럴 때는 이 노자 입장에서는 드러난 표피밖에 안 보인다. 껍데기만 보인다. 근데 그거를 비우고 한 발짝 물러서면 이 세상의 그 오묘함이 보인다는 게 바로 이거. 반대로 항상 욕심을 뭘 하고 싶은 가짐으로써 그 교는 뭐 가생이, 껍데기, 표면, 빙산의 일가 이런 거죠. 그 껍데기를 본다 이런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서는 하나의 태도입니다. 그렇죠? 아까는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이름의 문제인데 여기서는 욕망이라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 이거 하면 오늘은 목표 달성입니다. 노자 1장의 마지막 구절. 아까 소개해드린 현지우연 나오죠. 차양자통. 이 단어 쉬워요. 차는 이것. 아까 말로 말하면 시자죠. 이것. 양자는 자 또 나왔네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하면 두 사람인데 이 두 가지 것이겠죠. 그래서 앞에 뭐가 두 가지 나왔지 찾아보셔야 되죠. 그래서 뭐 찾아본다면 무욕, 유욕도 있을 수 있고 무명, 유명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무유 계열 같아요. 그렇죠? 이 두 가지 것은 같다. 그런데 출은 나오면서 이명, 이름을 달리했다. 이도 동사로 해석하셔야 돼요. 다른 이름이다 하면 밋밋하잖아요. 그냥 근원은 같은데 우리 이 인식에 드러나면서 이름이 달라진 거죠. 이름이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우리 애가 뱃속에 있을 땐 이름이 없을 텐데 배 밖으로 나오면서 수아, 수연 이런 말이 생겼듯이 근원은 같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노자의 묘미입니다. 자, 있고 없고는 반대되는 가치인데 노자는 그 근원은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좌든 우든 위든 아래든
또 뭐가 있을까요? 고하, 길고 짧은 거 다 그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나오면서 그게 달라지는 거죠. 동, 이거를 아까 윗자 나왔죠. 일컫는다. 현이라고 일컫는다. 동, 그것을 현이라고 일컫는다. 얘는 이트 드디어 나왔네요. 이게 이제 동사니까 목적어. 여기서는 그냥 위지하면은 A를 B라고 일컫는다. 그 같음을, 근원이 같다. 그거를 내가 현묘하다고 일컫는다. 현묘하고 또 현묘하구나. 중은 대중, 중인. 아까 제자백가의 제처럼 모든 오묘함, 관용격의 문이다. 모든 오묘함이 나오는 문이다. 이게 노자 일장이에요. 전부. 뭐 빼먹은 거 있을지도 몰라요. 다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두 가지 것은 같은데 나오면서 이름을 달리했다. 그 같다는 거를 나는 현이란 말로 표현한다. 현묘하고 또 현묘하거나 모든 오묘함이 거기서 나오는구나. 이런 뜻입니다. 대단히 현묘하죠. 어쨌든 논어 일장 우리 공자님의 하기 시습지 불영여로가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면 기쁘지 아니한가. 맹자의 첫 구절 왜 이익을 말하십니까? 왕께서는 인의가 있을 뿐입니다. 이런 톤하고는 너무 달라요. 대단히 그래서 형이상학 철학의 시작 서양인들이 이런 말을 해요. 노자 일장의 시작입니다. 뭐 더 없을 것 얘는 뭐 이제 2장 이렇게 보시면은 1장의 말들이 이해가 되실 텐데 조금 그거는 뭐 다음 시간에 이제 시간이 되면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시간상 오늘은 1장으로 1장만 한번 다시 하고 끝내겠습니다. 도가도 비상도, 도라고 말하면 상도, 늘 그러한 도가 아니다. 정상적인 도가 아니다. 지속 가능한 도가 아니다. 언젠간 그건 멈추게 될 것 같은데 문제가 생길 거야. 이런 거죠. 명가명, 비상명. 이것도 이름 지을 수 있으면 늘 그러한 이름이 아니다. 그럼 뭐라는 거야? 그 이름은 영원히 쓸 수가 없다는 거야. 뭐야. 그렇죠? 아니면 이름 지을 수는 있지. 이걸 펜이라고. 하지만 그게 항상 옳다는 그런 보장은 내가 하기 어려울까? 왜 변하니까 모든 게.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그렇죠? 이름이 없는 무명이 천지의 시작이고 하늘과 땅의 시작이고 이름이 있는 것이 만물의 어미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게 이제 만물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연결고리도 중요하죠. 항상 욕심을 없앰으로써 무욕의 태도로서 기자는 그 오묘함을 관찰한다, 본다. 항상 욕심이 있음으로써 뭔가 하고자 함이 있음으로써 유의를 함으로써 이놈이죠. 관찰한다. 그 끄트머리, 가생이 또는 그 표면만을 본다. 마지막이죠. 이 양자, 이 두 가지 것, 이 두 가지 앞에서 말한 원래는 같은 거야. 그런데 우리 인식에 나오면서 또는 이 세상에 나오면서 이름이 달라졌지. 그렇죠? 우리가 이름이 있다 없다 이렇게 명명하잖아. 그 같다는 거를 나는 현묘하다는 말로 표현을 해. 참 오묘하구나. 어떻게 저렇게 반대되는 게 같지? 현묘하고 또 현묘하구나. 모든 오묘함이 나오는 문이다. 이게 노자일장. 오늘 가셔서 인터넷 찾아보셔도 이건 다 나오는데 가급적이면 뭐 책 같은 걸 구매하셔서 일장을 복습을 하시고 유명한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어떻게 해석을 하셨는지 또는 유튜브에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하면은 노자 일장이 전부 여러분들의 것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노자 일장이면 뭐 노자는 한 반은 제가 볼 때 다 읽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너무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특히 유교 경전하고 다르고요. 서양 철학과도 다르고 불교하고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5분이 남았는데 제 얘기는 여기까지 끝내고 너무 많이 떠들었다. 혹시 뭐 궁금하시거나 뭐 이상한 뭐 질문하실 게 있으실까요? 일장 어떠셨어요? 좋았습니까? 황당하지 않으세요?
하면서도 저는 황당하게 생각하니까 불안한데 저는 좀 이런 게 끌려서 평생 미친놈처럼 했는데 저희 가족이나 친척은 아무도 여기에 관심이 없거든요. 혼자 해서 늘 저는 여기에 완전 미친놈이에요. 제가 한문 하는 시간에 영어를 했으면 동시통역사가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한문을 하면 이게 안 돼요. 근데 여기에 빠져들었죠. 네.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읽을 수가 있을까? 그렇죠? 흔히 우리는 세속적으로 보이는 거 추구하는데 노자는 다음 시간에 할 거 한마디만 소개해드리고 우리가 이 방을 쓸 수 있는 거는 이런 건물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공간이 있어서야. 그게 무야. 이런 벽은 유잖아요. 유. 유가 쓸모가 있는 거는 물을 쓰기 때문이야. 니들 왜 이렇게 여길 다 막 채우려고 그래 인간 이놈들아. 거기에 너무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벽을 쓰는 게 아닙니다. 공간을 쓰려고 벽을 채워서 이렇게 칸막이를 했을 뿐이잖아요. 그걸 문명과 자연으로 대비를 시켜보세요. 우리가 쓰는 건 자연이지 문명이 아닙니다. 자연을 쓰려고 문명을 하는 거죠. 뭐 막 사자들의 습격에서 벗어나려고 칸막이를 친 거예요. 근데 이 공간은 자연이잖아요. 근데 니들 왜 그렇게 자연을 문명으로 못 태워서 안달이야. 2000년 뒤에 이 사단이 나잖아. 이게 노자가 하고 싶은 말 아니겠어요? 그걸 2500년 전에 했다는 게 너무 놀랍잖아요. 왜 있는 것만 추구해? 특히 우리 성장 막 이런 한국 근대화 과정에서. 중국 사람들은 어쨌든 이게 생활화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유교하고 도교가 같이 늘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비우고 없는 거, 무가치해 보이는 거, 그게 사실은 가치의 근원이다는 거를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다음 시간, 다음 주는 저 마지막 이제 끝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예, 예. 제가 이제 질문하는 그 단계인데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저기 최고의 선인 물과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무의자연, 예, 예. 자연적으로 그러하다, 예, 예. 마음을 놓이다, 마음을 놓는 건 뭐 그런 것을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노자 장경. 예, 예. 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도 이제 일장만 봐도 역설법이 좀 많이 그렇죠. 예, 그리고 하지 말아라. 예, 그리고 부정어도 많이 나오고 예. 약간 모순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래야 해준다는 그게 이 사람 말이에요. 자연이 그렇다는 거고. 자연이 만물을 생성할 때 내가 뭐를 낳아야지라고 의도를 가진 게 아니기 때문에 만물이 생성된다는 게 노자가 자연을 독해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다 동의할 필요는 없는데 이분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최고의 단계는 뭔가 의도치 않았는데 그 결과가 얻어지는 거, 그런 거를 최고의 단계로 본 것 같습니다. 가능할지는 저도 현실에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살아보시다 보면 가끔 그런 경험하실 거고, 통치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군주가 무의의 통치를 하면 백성들은 자연스러워진다 이런 말 합니다. 스스로 올바르게 되고 스스로 변화되고, 단 군주가 무의를 해야 된다. 이 무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어려워지는 거죠. 방임을 하라는 거냐, 뭔지. 그래서 위험할 수도 있는 거죠. 무의 정치라는 게 어떻게 하라는 건지가 현실 정치에서는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근데 우리 이제 삶에서 조금만 경험들 그런 걸로는 그래도 이해는 저는 되는 것 같아요. 예. 아까 지금 마음을 놓으라고 하셨듯이 저도 막 제가 뭐 오랜만에 이 원고 쓰면서 뒷골이 땡기더라고요. 예, 너무 부담을 갖는데 마음을 탁 내려놓으면 글이 술술술 써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려는 거를 방해하는 그게 뭘까? 어떤 우리의 그 마음 작용, 욕심 또는 의도, 목적성이 너무 강할 때 오히려 네가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못 이룰 것 같은데 그걸 잊었을 때 몰입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잊었을 때 실제로 고수들 보면은 거의 뭐 망각의 상태에서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걸로도 해석이 되고 장자에서는 그런 예도 많이 듭니다. 예, 어쨌든 그런 거를 한번 각자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저도 답은 없어요. 예, 노자는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